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한 분과 가벼운 분 한 분 나오셨어요. 네. 자,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기자계 한가인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계의 한가인이라는 이 표현에 계속 반대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곧 실금 뜨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금에 올라갈 것 같아요. 정말 저한테 악감정이 있으신 건 아니겠죠? 아니잖아요. 네. 네. 악플이 달리지는 않던데요. 아, 그래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 이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셔도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거운 퀴즈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게 있는 뉴스 첫 번째는 어떤 거죠? 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이 방송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사퇴를 하고 나서 오늘까지도 계속 연관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어제 전해드리지 못했던 것들 중에서 청와대에 어떻게 사의를 전달했는지 네. 그리고 이유가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덜 전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까지 나온 이야기 중에서 간략하게 좀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해석 여지가 없는 이야기들은 우선 조수석이 청와대의 사의를 밝힌 건 지난주 금요일 11일이고 또 청와대로 가서 그 당시에 김조원 민정수석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느냐 안 만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명확히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13일 일요일 그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던 날 그날 문 대통령이 사의를 전달받고 고민 끝에 이걸 받아들였다. 이게 청와대가 확인해 준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은 또 이유가 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배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 추이가 좀 중도층이 이탈하는 부분을 아무래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또 검찰 수사 등이 부담을 미쳤을 거라는 영향도 하나고 또 조 장관이 어제 입장문에서 가족 이야기를 좀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도 후일담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이 TBS에서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공장에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그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조 장관 배우자 조 전 장관이죠. 배우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 교수가 2004년에 영국 유학할 당시에 좀 부상을 입고 나서 평소에도 좀 심각한 두통으로 고통을 받는데 며칠 전에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조 전 장관에게는 좀 결심을 앞당긴 개인적인 요인이 되지도 않았을까 이런 거였는데요. 뭐 이 얘기가 어느 정도로 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근데 일요일이 상당히 이 조국 전 장관이 결심을 하는데 중요한 날이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13일 날 네네. 고위 당정청 협의하던 날. 당정청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고 나서 화면을 보면 그 동영상 화면을 보신 분들은 상당히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낙연 총리랑 그 인사 없이 좀 긴박하게 이렇게 헤어지더라고요. 조국 장관하고 전 장관과 헤어지는데 조국 장관이 급히 김조원 민정수석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청에 있는 국회 사청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문관실에서 한 30분간 대화를 나눠요. 예. 그러고 나서 사실상 결심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때 이 민정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그래서 당정청 회의 때의 조금 무거운 분위기가 조국 전 장관으로 하여금 결심하게 만든 거 아닌가 이런 또 추측이 나왔죠. 예. 근데 청와대가 어떤 보도에 따르면 날짜를 먼저 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뭔 얘기예요? 뭐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이 조국 전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2명 정도로 추려지거든요. 한 사람은 이낙연 총리, 한 사람은 이제 이해찬 대표. 그러니까 두 사람이 봤을 때 지금 중도층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부담이 된다라고 분석이 됨으로써 날짜를 한 3개 정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일, 15일경 예. 또는 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적어도 이 10월 말에 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는 검찰 개혁 방안들이 법안으로 통과되거나 올라가는 그 시점에 그래서 이제 11월 퇴진설이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맥락에 따른 것인데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지금은 온갖 추측들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고요. 패스트 트랙 올라가는 날이 부의되는 날이 29일이죠. 10월 그렇습니다. 29일. 네, 지금 예정돼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그걸 청와대에서 부인을 했잖아요, 노지민 기자. 청와대에서는 그 관련해서 부인을 했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청와대에서 날짜를 줬다는 보도에 네네네. 대해서. 그렇죠. 이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일에 사퇴 의사를 전했다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디어오늘에서 또 이 부분을 그 조선일보 기자에게 확인을 해봤는데 뭐 취재해서 쓴 거니까 어떻게 취재했는지는 기사에 나온다. 복수의 여권 인사에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도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전달을 받았다라고 한 게 날짜 3개를 지정해서 줬다고 한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전해진다, 뭐 알려진다 네.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 점에서만 봐도 이 보도에 대해서 좀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좀 의도가 좀 더 보이는 네. 형식이라는 점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이게 팩트가 되려면 어떤 관계자가 밝혔다 이렇게 네. 얘기를 기사를 쓰더라도 인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이 조국 전 장관의 거취라는 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대하면서도 민감한데 어떤 하루가 굉장히 그러면 이게 정말 이 우리가 사태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날이라는 몰라도 날짜 3개를 주고 하나 골라라. 이건 더 가혹한 거죠. 그럼요. 전체 네. 그랬을 리는 네.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네. 한 청취자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뇌종양 판정 받았다면서요. 예. 정경심 교수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 주진우 기자 출연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 네. 기사도 네. 또 나오고 그랬는데. 자, 노지민 기자. 이 문 대통령이 어제 조장관 사태 관련해서 이제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는 가운데 언론 개혁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언론의 성찰을 바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했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의미가 있었던 건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또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네. 상당히 어느 정도의 좀 비중을 할애해서 언론의 성찰을 요구한다 이런 의중을 내비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 관계자에게 좀 확인을 해봤는데 어제 대통령의 말은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하고 첨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청취자분들께서는 대략적으로 아마 그렇죠. 추측을 하실 거예요. 예. 이번에 이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은 그거 같아요. 교육이라든가 어떤 뭐 공정, 정의, 그다음에 또 언론, 또 네. 검찰에 던진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부분들을 좀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교훈을 남긴 뭐 사안이었다고 보입니다. 네. 자, 배 소장님, 그 네. 조 장관이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검찰 개혁안이 이제 오늘이죠. 오늘 국내에서 이제 의결이 됐잖아요, 그죠? 네. 이게 근데 국회에서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도 통과돼야 하는데 오늘 통과된 거는 대통령령 시행령이니까 네. 이거 말고 이제 제도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려면 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 그럼요. 쟁점이 뭐예요? 오늘 핵심 쟁점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린 이 핵심 쟁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입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검찰의 권력이 너무 이 독점되고 남용됐다. 그래서 지검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특수수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 내용을 바꿔서 공수처의 본질적인 의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 지검장이 아니라 고위공무원이나 또 고위기업인 유력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이제는 반부패 수사처로 이름이 바뀐 이 특수부에서도 이제는 할 일이겠지만 공수처에서 본격적으로 할 일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의 이 권력 독점은 안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인데 야당이 결사 반대입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있죠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권력 이 검찰의 힘 빼는 이 부분 특수부를 축소하는 내용 그다음에 지검장도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부분 또 심야 조사를 검증 이런 부분들은 국무회의에서 다 의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핵심은 바로 공수처입니다. 예, 공수처를 특별히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무거운 땡땡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노지민 기자. 네. 이 차기 법무장관 이제 하마평도 지금 돌고 있는데 어떤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력하다고 거론되는 인사는 김호수 현 법무부 차관. 어제 조 전 장관 그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뒤부터 바로 하마평에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현직 의원 중에서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주로 네. 유력 인사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당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의원이 밀고 있는 후보죠. 네. 전해철 의원. 네. 네, 그렇죠. 박지원 의원이 어디서 정보를 좀 듣고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전해철 의원이 적극 고사한다며요. 네. 내년 총선에 나가겠다고. 네, 그렇죠. 그 외에도 조 전 장관이 한동안 그 지명을 받았지만 취임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여러 고비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때 또 하마평에 잠시 대체 인물로서 언급이 됐던 게 한인섭 교수가 있습니다. 한인섭 교수님.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하마평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거다. 자유롭지 못하죠. 이 한인섭 이 서울대 교수가 지금 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인데 네. 이 조국 전 장관과 매우 정말 절친입니다. 절친. 은사 제자 관계라며요. 선배죠. 선배. 은사는 이제 안경환 교수가 은사였고요. 네. 근데 한인섭 이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왜 상당히 또 논란이 될 수 있냐면은 후보로 오를 경우 바로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발부됐던 인턴 증명서와 관련되거든요. 네. 네. 조국 장관 그래서 딸. 네. 지금으로서는 정치적인 경력이 있거나 또 정치인 출신의 이 법무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농후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예, 네. 참 인물난에 이제 겪을 것 같아요. 누가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겁나가지고. 지금으로서 뭐 김혜숙 수석 이야기도 나오고 뭐 하태훈 뭐 대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심지어 김인혜 교수 이름도 나오고 있고. 네. 네. 전혀 뜻밖의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법조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배종찬 소장도 한번 좀 장관 같은 거, 법무장관 어때요? 여론조사부 장관 이런 거 있으면 딱인데, 그죠? 네, 예. 빨리 법안을 바꿔야죠. 알겠습니다. 네, 무거운 정 에밀레 정 쳤습니다. 두 번째 어떤 뉴스예요? 네, 이 조국 전 장관과 또 관련이 있는 이슈라고 봐야 될 텐데요. 국회의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 이야기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어요. 네,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고요. 이 법안이 발의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 여론이 상당히 찬성 여론이 또 높고 또 야당도 이것을 거부할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전수조사인데 과연 문제는 발의되고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점점점 어떻게 될지 이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네, 노지민 기자님. 이전에 야당이 반대해서 불발되지 않았었어요, 요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야당이라고 대표하기에는 대표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 게 사실 다른 야당들 같은 경우에 예컨대 뭐 바른미래당이 가장 먼저 제안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의당도 그렇고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 자녀 대상으로 그런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하는 건 찬성을 한다,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네. 다만 자유한국당 측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걸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국 국정조사랑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배 소장님, 이게 네.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네. 뭐 구린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것보다는 이게 네. 생색내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범인데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어떤 입시부터 그럼 다룰 거냐. 중고등학교만 다룰 거냐, 대학만 다룰 거냐, 심지어는 유치원도 다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특수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부터 시작해서 로스쿨까지 이거 다 다루다 보면은 도대체 언제 파악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이 조사기구가 만들어지면 내년 3, 4월이 된다고 합니다. 예. 자, 4월에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총선이 선거, 있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비리가 있는 사람들 수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다음 국회로 또 넘어가니까 이것도 부지되는 것 아니냐. 역시 생색내기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뭐 유치원 뭐 입시도 비리가 있을까봐 그래요? 예? 그렇죠. 좀 밥을 좀 많이 주는 대로 들어갔는지 밥을 적게 주는 대로 들어갔는지. 네. 상장을 많이 주는 대로 갔는지 안 주는 대로 갔는지. 예. 워낙 유치원 들어가기도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입학했는지 모르겠네. 이것까지 나중에 하기 또 그런 시작하면 이야기 나올지. 아니 우리 내용이 지금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자, 노지민 기자. 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들이 좀 있죠. 예, 그렇죠. 또 공교롭게도 이 입시비리 전수조사하는 걸 반대했던 쪽이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우에도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나 원내대표의 사례는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성신여대 입학한 딸이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 이 이야기는 워낙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조 전 장관 사례처럼 이렇게
때문에 여론에 불이 붙어서 많이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리고 또 아들과 관련해서도 나원내 대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 자격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또 이 연구 결과를 정리한 포스터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렇기 때문에 나원내 대표가 지금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느냐 네.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또 시민단체에 의해서 좀 고발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네. 황교안 대표 자녀들도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네. 뭐예요 그 장애인 그 네. 이 무슨 홈페이지 만들었다가 장관상 둘 다 그렇죠.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상. 장관상. 네, 그것도 인터넷 뭐 사이트 오픈한 지 4개월 만에 상을 예. 수상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들어도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거운 퀴즈 내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여야가 이번에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바로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이거 설치법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뺀 검찰개혁은 파도없는 찐빵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것은 절대 안 된다. 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방송 잘 듣고 계셨으면 바로 정답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뚱커벨 힌트 좀 주세요. 네네. 제가 뭐 뉴스 설명에서도 이미 많은 힌트를 드렸는데 배종찬 소장은 이렇게 부릅니다. 공처가. 하지만 비리를 우리가 근절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건 공땡처. 너무 많이 드렸나? 그건 힌트가 아니라 정답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다 맞히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노지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다시 하세요. 한지민 기자. 무거운 한지민 기자 녀석들 네. 다시요. 이름까지 바꿔버리시는군요. 무거운 녀석들. 네, 감사합니다. 김현자가 부릅니다. 블링블링. 배 소장님 블링블링이 뭔 뜻인지 알아요? 블링블링. 네. 몰라요? 반짝반짝이죠. 잘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